안녕하십니까. 운명수로 보는 사주 간면법을 강의할 자운 손원규입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수와 상수에 대해서 보았고 12지지에 대한 운행 원리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우리가 예제를 통하여서 보고 했는데 운명수를 많이 강조했는데 그 운명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운명수 강의를 하기 전에 예제로서 어떻게 우리가 운명수를 사용하는지를 보겠습니다. 5월 28일 생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8세고요. 5월 28일은 기본수로 운명수가 6이 나옵니다. 항상 단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10에서 2를 더하면 10에서 6을 하면은 6이 나오죠. 기본수 6에 대한 운명풀이는 내용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수 6은 선비풍이고 인품이 조용하며 거짓말을 안 하고 융통성은 좀 결여됐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운명수도 우연히 같은 6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운명수 6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학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6의 전체적인 기륭을 봤을 때는 흉에 많이 들어갑니다. 길보다는 흉에 쪽에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면에서는 인연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기운을 나타내는데 보면은 특징에서 뭐 인연불가라든지 인덕이 없고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6이라는 것은 계절적이라든지 당사주에 보면은 천문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문성. 예. 사는 뱀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뱀이라는 것은 지혜의 동물로 보고 있죠. 성경에는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으로 살아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너무 또 우리가 또 너무 박식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또 삭막하니까 비둘기의 순결함을 해라 그런 뜻인데 그 정도로 살아는 것은 지혜의 동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6에 대한 그건 일단은 학문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에 따라서 6이라는 수는 아주 인생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달라지는데 6이라는 수가 학문을 했을 때는 큰 사람이 될 수 있고 학문이 안 됐을 때는 6은 아주 좀 천박하다 할까요? 그런 성향을 나타내는 그런 수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6의 수가 기본수로 나와 있고요. 6수에서 운으로 보면은 지금 6에서 50대로 이렇게 되니까 2의 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수도 같고 지금 대운도 똑같이 간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이가 틀리니까 해운이 틀리죠. 그러면은 원래 운은 운명수 6에서 지금 56세로 되어 있고요. 58세로 되어 있고 여기서 13이니까 13에서 4가 나오죠. 10이 되고 여기는 11에서 하니까 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운으로 봐가지고는 8의 수는 운으로 봐가지고는 그렇게 좋은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흉에 좀 들어가고요. 여기는 보통에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다. 내년부터 해가지고는 보통에 들어가고 그부터 다음부터는 이제 좋아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좋고 내년도 좀 운에서는 좋은 그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뭐 누가 박빙에 뭐 이렇게 우세하고 뭐 이런 거는 볼 수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랬듯이 우리가 그 운명수라는 거는 그 우리가 이제 궁합도 볼 수가 있고 친구 간의 우정도 볼 수가 있고 스폰서 관계라든지 우리가 뭐 집 주소가 좋은 거 이렇게 뭐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운명수가 중요한데 우리가 운명수라는 거를 수인작법에서는 구심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운명수가 사주에 생월과 생일로서 운명수가 나오는데 운명수를 우리가 그 명학에서 봤을 때 생월과 생일의 개념은 명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월과 생일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팔자학에서는 연주, 월주, 일주, 시주를 이렇게 8자로 만드는데 이게 월의 개념이죠. 월지의 개념이죠. 월지고 일지의 개념인데 월지라는 거는 우리가 부모와 형제가 있는 가정의 궁입니다. 그리고 일지는 내 몸과 같은 거고 그래서 이게 연주와 시주는 환경적인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환경. 그래서 월지와 일지가 중요하고 우리가 사주에서도 해석 방법에 우리가 보통 3가지로 보고 있는데 생극재하라든지 상생상극으로 운명을 보는 물상론적 측면이 있고 육친적인 개념으로도 또 사주를 해석을 하고 다른 방법은 격국과 용신의 개념으로 우리가 사주를 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격국을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의 그 사람의 그릇이라든지 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집의 모양으로 볼 수 있고 내 옷을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느냐 옷의 그런 그 개념이라든지 이런 걸로 격을 이렇게 보는데 이게 격이 좋으나 나쁘냐 그릇이 얼마나 크냐 이런 개념도 월지의 개념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월이라는 거는 사계절의 의미라는 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우리가 그 기후의 변화를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생일이라는 거는 그 태어난 시점에 우리가 기온이라든지 이런 거를 반영하기 때문에 생월과 생일을 통해서 요 운명수라는 거는 그 우리가 수의 운명의 엑기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 마음자리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월지와 일지의 개념으로 격을 정하는데 우리가 이제 운명수를 보면서도 바로 우리가 이제 그 격을 정한다는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수를 보면서 운명수는 이렇게 12지지라는 거는 그 운행의 방향이 원리가 있어요. 147이 있고 258이 있고 369의 개념이 이렇게 3가지 이제 부르러 나간다고 그때도 수의 운행 원리에서 설명을 했듯이 147 개념과 이거는 사정지라 그러죠. 사정지의 개념이고요. 요거는 사고지의 개념이고 요거는 사맹지의 개념입니다. 이 정지와 고지와 맹지의 개념은 우리가 보면은 계절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2지지를 볼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하고 이렇게. 그래서 자와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12지지로 나누는데 우리가 그 계절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게 봄이 되고요. 이게 여름이 되고 이게 가을이 되고요. 이게 겨울의 개념인데 자, 우리가 이게 여름을 가기 위해서는 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 오가 술이 가서 인오술 삼합의 개념에서 여름이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자, 여기서는 요게 인오술 개념이고요. 인사신의 개념이고 요거는 진술충미의 개념이고요.
요거는 좌오묘유의 개념입니다. 좌오묘유. 여기서 이게는 우리가 사맹지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게 봄에서는 여름을 가기 위해서는 오직 가는 방향이 여름을 가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욕심이라 그러고 욕망이라 그러죠. 나는 여름을 향해서 가겠다 이거예요. 인이라는 거는. 그래서 사맹지의 인사신에는 욕망과 욕구의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수를 보면서 369가 나왔다 이러면 이 사람의 성격은 이러한 사맹지의 개념으로 욕망과 욕구가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운명수의 개념을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이거 이제 만약에 살을 한다 이러면은 이게 여름으로 가기 위한 가을로 가기 위한 건데 가을은 여름부터 시작하죠. 사유축 이렇게 갔어. 여기 삼합의 개념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고 이게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258 같은 경우에는 258은 사고지의 개념인데 진술충미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게 왕지 개념으로 사정지의 개념인데 여기를 거쳐서 가죠. 여름에 갔으면은 5를 거치는데 147이 나왔을 때는 사정지의 개념이에요. 나는 여름으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계절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이 없어요. 사정지의 개념에서는. 사정지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매우 현실적이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쉬울 게 없어요. 그리고 나는 앞을 다 겪었기 때문에 지나온 날을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고지의 개념으로 가서는 이거는 258이 나왔을 때는 이 사람들은 정신적인 개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인해서 나는 봄부터 여름을 거쳐서 여름의 마지막을 다 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 거는 나는 다 알았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면에서 이 사람들은 많은 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수를 보면서 바로 147의 개념과 258의 개념과 369의 개념을 보면서 바로 명리적 개념에서 우리가 격의 개념으로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빨리 설명해가지고 그런데 일반인들은 조금 좀 기억하기가 좀 힘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147이라든지 258의 개념, 369의 개념을 해서 9개의 숫자의 의미를 이렇게 간단하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수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뭐 볼 그게 아니고 이렇게 압축된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해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명수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운수도 볼 수가 있고 인간관계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운명수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독자분이라든지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한테 제안해 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여기에는 명과 점이란 게 있죠. 명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부귀긴천을 보는 거고요. 태어날 때 그릇을 보는 거고, 점이라는 것은 그 시점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렇게 현상을 보는 건데, 미래를 읽을 때는 이렇게 막연한 그 우주의 기운을, 현재의 기운을 읽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이게 점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를 해서 운명 감정을 하는 방법에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구성학이라는 거 있어요. 또 구성학. 그래서 저는 그 구성학이라는 거는 기본 개념은 우리가 우주라는 거는 그 자기장에 의해서 운이 이렇게 계속 돈다고 그러죠. 항시 이렇게 도는데 9개의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고 그러는데 그 기본적인 운행의 방향은 항상 일정하죠. 그래서 5, 6, 7, 8, 9, 1, 2, 3, 4. 그래서 요걸 다 더하면은 15가 되죠. 요걸 또 다 더했을 때도 15가 되고 요걸 더해도 15가 되고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우주는 이렇게 움직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성학이라는 기본 틀인데 구성학을 명을 판단하는 기본은 본명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명성. 본명성은 자기가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본명성을 산출을 하죠. 본명성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본명성의 개념을 운명수로 대체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도 그 정확도가 많이 우리가 그 운명을 판단하는 것은 정확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운명수로 대체해 볼 수도 있다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연구해 볼 그런 좋은 그 대상이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운명수에 대해서 한번 그 운명수의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그 운명수의 원리에 대해서 보았는데, 이제는 그 우리가 운명수를 개별적으로 일수부터 해서 이제 한번 그 운명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각 수리의 구체적 내용은 우리가 그 구수까지 있죠. 구수까지 있는데, 우리가 계절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인간의 세상에 시간의 개념으로는 12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에 가는 지구의 운행 원리와 12까지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12가지의 12가지의 그 의미를 일단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이라는 수가 있죠. 1. 운명수에 1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1이라는 거는 기인격이고 총명하고 기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반짝이고, 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외형은 눈이 반짝이고, 이 사람들은 칭찬을 좋아한다 그래요. 일의 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일의 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무직이 좋고요. 부모 덕은 없습니다. 가정에 대한 애착이 많고, 이게 수가 우리가 그 월은 12월까지 있고 1은 30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의 개념을 했을 때 여기 30은 30까지 수는 12로 나눕니다. 우리가 운행하는 게 12지지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무거운 수가 되죠. 13 같은 경우에는 1의 무거운 수가 됩니다. 이게 12까지 가서 다시 1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걸 무거운 수라 그러는데, 다음 무거운 수를 한번 다시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으로 봐서는 맞이 역할을 하나 부모 덕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수라는 거는 어떤 그 상에서 추론을 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이렇게 1이라는 거는 뭐 어떻다 이렇게 우리가 익혔을 때는 원리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부모 덕이 없다는 개념을 저는 주역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1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1이 여기에 자부터 시작하는 자, 축인이 여기 들어가죠. 축인. 주역의 방위로 봤을 때는 여기가 술해고요. 술해 개념이고, 여기 유고, 여기 묘고, 진사가 여기 방향이고, 미신이고,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이런 감수궁에 들어갑니다. 감수. 요거는 육신 해석을 했을 때 둘째 아들이 되거든요. 둘째 아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해서 부모 덕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건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의 수를 가지고 있는 고향 쪽이 이롭다. 이런 거 돼 있고, 총명 고독지상이다. 영적 감각이 뛰어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숫자를 보면서 자수로의 개념으로 자수로 적혀 있죠. 자수라는 거는 지의 동물로 봐서는 지잖아요. 지인데 이런 개념이 있고, 기운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직업, 사랑, 가정, 건강, 학과, 처방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일수의 운명수를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양하게 우리가 운명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여기 그 자수의 일의 개념이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사용을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이해도 안 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각 수리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당사주의 동물의 개념, 동물의 성향, 왜 동물을 본다 그랬나 그러면, 동물은 살아가면서 그 모양을 바꾸는 그런 경향이 없습니다. 쭉 살아가면서 본래의 모습을 항상 이렇게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사주의 동물의 개념을 상으로 추가하고요.
12지지에 대한 계절적인 생장점을 같이 해서 먼저 이 수리가 12지지가 이루어지는 그 원리를 먼저 공부를 해야지만이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나 그러면 저기서 지금 보면은 고향 쪽이 여기서 특징에서 보면 고향 쪽이 이롭다 그랬는데 왜 고향 쪽이 이로운지 막연하게 우리가 알기보다는 계절의 개념에서 보면은 계절의 개념에서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겨울의 개념에 들어가거든요. 해자 축인 이게 4개월이 겨울의 개념인데 겨울은 모든 것이 움츠러들고 나무도 낙엽이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또 밖에 나갔다도 또 추우면은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 좁은 개념에서 이렇게 보면은 넓은 개념에서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일이 또 잘 안 됐을 때는 고향 쪽으로 가면은 이롭다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이 각 수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계절에 대한 그 내용이라든지 그 당사주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각 수리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부터 그 기본 개념을 익히고 그 12, 12 그 숫자에 대한 각 구체적인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